팀 EJ 당나귀에 올라탄 사람이 등에 보찜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지요. 왜 보찜을 당나귀에 싣지 않는 거지요? 대답합니다. 미쳤나? 나를 태우고 가는 당나귀에게 보찜까지 지게 하란 말인가? 당신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보찜과 슬픔과 절망과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등에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때로 그 사람의 쓰레기통까지 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쓰레기통부터 비운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본격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시작합니다. 지금의 일상을 잠시 쉬고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약간 몸살기가 있는지 목소리가 좀 시원찮더니 네. 지금이 근래 들어서 제일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네. 컨디션이 제일 좋네요. 신기하게도. 선생님 마이크 체질 맞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부 말씀. 네. 오늘 인트로 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되셨어요? 자기가 짐을 지고 당나귀에 타고 있으면 네. 어차피 당나귀가 다 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당나귀를 타고 있을 뿐이지 내 짐은 당나귀한테 지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어리석음을 네네. 우화로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네. 굉장히 훌륭한 얘기가 돼가지고 네. 그의 슬픔, 보찜까지 네. 어쩌면 그 쓰레기통까지 지고 가야 될지 모른다. 네. 그거는 이제 필연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쓰레기통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타고 있는 당나귀가 사실 짊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당나귀는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는 걸 꼬집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그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에너지 장애 노출되는 거.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기는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네. 그 자기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네. 주변에 자기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근심 걱정을 주는지 생각도 못하죠. 네, 자기 거가 가장 커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네. 자기 마음 정리를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정리를 시작하고 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은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상대방의 나의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100%, 200% 전달되죠. 네. 그래서 나의 쓰레기통 먼저 비우는 게 내 마음 정리부터 먼저 하는 게 그게 먼저인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아찔하기도 한 게 왜 젊은 엄마들이 네. 멋모르고 자기 성질 부리면서 아이를 대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 되돌려주거든요. 그렇죠. 초기에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그냥 주눅 들어서 위축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오히려 고스란히 그대로 다 갚죠. 네.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된 어떤 게 있으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담했던 많은 사례들이요. 네. 초장에 좀 잘했으면은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다 덧나고 그냥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까지 하고 나서 어쩌지 못해가지고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부담이 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안고 사는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죠? 우리요? 네.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해석을 달리 해주잖아요, 그거를.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짊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 이렇게 가는 반면에. 네, 저는
어떤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강의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이 강사가 돌려주냐면 여기에 와 계신 모든 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흑역사가 있고 어떤 고통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당신들 정말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오는 강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걸 보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력에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야, 멋있다. 네. 사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읽은 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별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지만, 밤에 훨씬 더 그게 반짝반짝 빛나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짝반짝 빛나고 보이는 거는 바닥에 깜깜하기 때문에. 배경이 까맣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가졌던 흑역사 덕으로 그렇죠. 네. 지금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빛날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훌륭하죠. 뭐 감동적이고 훌륭한 거 혼자서 다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저도 좀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지난주부터 어쨌든 좀 제가 막 감동을 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일단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쓰레기통부터 비운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거를 모토로 해서 또 함께 나눌 댓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걸로 하죠, 뭐. 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벼워질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인 다이어트 할 거. 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존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정신적인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노력? 버릴 나의 정신적인 쓰레기. 네. 버릴 거.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실래요? 뭐 질투심 같은 거, 부러움 같은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좋은 사람하고 마음껏 교류를 잘 못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불쑥불쑥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좀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점에서 미리 앞서지 않는다.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물 드리죠. 예. 네, 그 선물에 대해서는 이따가 방송 끝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참나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chamna-one@daum.net으로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별칭 함께 보내주시고요. 상담 유형 분류해서 보내주십시오. 방문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 구분하셔서 A4 용지 한 매 정도의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의 기술상 아직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전화 상담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방문 상담인지 이메일 상담인지 구분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이곳에 이제 꽃이 펴요. 그래서 이제 3인 3색이라는 집단 상담을 열고 있는데 이제까지 참가했던 내담자들 중심으로 이곳에 모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면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생기기도 하면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했던 상담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실감 있게 나누는 현장감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3분 모셨죠? 네. 오늘은 미모의 3분. 네. 각자 자기 별칭하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3이고요. 나이가 죄송합니다. 31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총체적 난국의 문제를 들고 와서 상담을 받고 갔습니다. 네, 저는 피치고요. 뭐라고 얘기했지?
하도 오래전에 공개 상담을 받았었는데, 공개 상담을 받았었어요. 네. 몇 회인지는 기억 안 나요. 아, 네. 별칭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게입니다. 가장 최근이시네요. 네. 2014년 마지막 달에 한 해를 보내면서 공개 방송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집단 상담처럼 됐었거든요. 그때 4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각자 그 어떤 사연을 들고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 들으시면서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들은 거에 대한 자신의 피드백 이런 얘기도 나눠가면서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때 좀 여기 상담 메일을 보낼 때 되게 많은 이야기를 보냈었어요. 막 번호 7번까지 붙여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보냈었는데,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중간에 뭔가 좀 여기서 알려주신 팁들을 좀 이렇게 실천을 해보면서 뭔가 좀 약간 변화 같은 걸 느끼고, 이제 상담 와서는 제가 너무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게으르다고 해야 되나? 관념적으로만 완벽주의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괜히 이렇게 생각으로 저의 지금 있는 상태를 회피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회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그때 stay with it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현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잘 이렇게 느낌을 품어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갔었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7가지나 이렇게 적어왔는데 막상 여기서 얘기할 때는 네. 그동안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네. 123이라는 별칭도 12월 3일 날 우리 참나무를 처음 만났다고 해서 네. 그렇게 지으셨었고요. 네. 우리 정말 광팬이시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들어가지고 자습을 다 하셨어요. 네. 혼자서. 네.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날은 사실은 뭐 어떤 걸 새로 뭐 만들어가기보다 다시 한번 정리해 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했던 공부에 대해서 참 잘했어요 하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조언이 됐던 게 그대로 감정에 머물러서 느껴보는 스테이 위드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경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이따 이제 풀어놔 주시고요. 저는 피치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건 남편의 솔직히 그건 핑계 같고요. 남편의 옷을 사주면 그걸 내 뜻대로 입힐 수가 없는 것을 고민으로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로 이윤정 선생님한테 상담을 이때까지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기서 네. 피치님이 얘기를 잘하면요. 네. 이윤정 선생님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실 이윤정 선생님이 네. 이렇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담한 사례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잘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잘 못해서 그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이윤정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네. 처음에 상담 올 때 하고 그 몇 회 안 하고 한 10회도 안 돼가지고 네. 얼굴이 확 피고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네. 피치님도 그런 편이고요. 네.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상담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이렇게 여기도 길이야라고 전등을 비춰주는 거고 감사한 거는 믿고 그 길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게
그게 더 훨씬 감사하죠. 그래서 피치님 볼 때마다 정말 그 일신, 오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모습 되게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순간순간 아까도 혹하고 당황했던 게 긍정적 피드백을 딱 드렸는데, 원래 그래요. 이제 이런 반응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와서 공개 상담하실 때가 네. 바닥을 치셨을 때가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많이 이뻐졌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뻤어요. 아주 밝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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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꾸미고 이런 것도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지 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여유가 이제 없어지는데 이제 피치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나 매력을 드러내려고 이제 드러낼 만한 그런 정치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기 키움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렇게님. 저는 3대 뉴스 꼽아보자 해서 뭐 이제 2014 버리고 떠나기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환경적인 문제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집단 상담을 5회 정도 했어요. 같이 이제 우리 방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달라진 거라고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공개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그 슬럼프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주기가 아직은 돌아오지 않고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이제 좀 무거워졌던 마음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거하고 옛날에 그 갑자기 이렇게 확 우울에 빠져서 며칠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적은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굉장히 감정에 치우치던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서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그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세 분 중에 두 분은 계속 저희 연구소하고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을 모시게 됐네요. 네. 이거 비판적으로 보면 이거 연구소 선전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짜고 치는 뭐 이런. 근데 우리도 3라운드 들으시는 분들 수준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전 그거 믿습니다. 굳이 선생님이 그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넘어가 되는데 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셔서 혹시 모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예방적 나 전달을. 네, 안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고 서로 질문할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네. 이 선생님도 저도 이렇게 뭐 안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5명이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얼마든지 궁금한 걸 질문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요. 되게 저는 여기 아까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계속 녹음을 하신 게 아니라 저 밖에서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여기 2번째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좀 또 이거 녹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되게 떨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올 때는 저번에는 이제 제가 혼자 상담을 받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막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러면서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질문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왔거든요. 그냥 와서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일단 제가 그때 여기 그 후기도 좀 써놨었는데, 네, 거기 후기에 써놓은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상담 받고 끝나면서 이제 혼자 걸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막 여기서 상담 받고 울기도 울었고 막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때 막 느낌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런지 막 기쁜데 막 진짜 아무 생각을 할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좀 걷을 때 별 생각이 없다가 이제 걷다 보니까 또 다시 스물스물 생각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너무 좀 갑자기 확 불안감도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또 아니다 여기 그 기쁜 거에 좀 집중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날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홍대 여기를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막 괜히 되게 그냥 길거리인데 막 혼자 사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다니면서 보던 그런 길들이었는데 되게 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멋있어 보였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그게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날만큼은 되게 좀 풍경 같은 게 너무 새롭게 보여서 그게 진짜 뜻이 깊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던 거죠. 네, 그날은 정말 제가 만약에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게 참난데. 참난데. 그래서 되게 기뻤는데, 근데 그게 막 계속 그냥 이어지면 좋은데, 일단 상담을 한 번 받은 거니까 그게 막 쭉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후기에도, 뭐라고 이제 경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막 원래는 마음이 막 참나온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상담 꼭 받으러 오세요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이렇게 쓰면은 보시는 분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예전과 그냥 똑같은 저이긴 한데 이제 제가 심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이제 평소 생활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좀 약간 뭔가 마음에서 뭐 좀 변화가 일어난 그런 느낌을 최근에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평안함에 대해서 좀 감사를 많이 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뭐 이렇게 확 변했어요 이렇게 진짜 말하기도 뭔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딱 말씀을 뭔가 약간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속에서 약간 되게 조그만 새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되게 진짜 눈에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여리긴 한데, 뭔가 그런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마음에서 살짝 자라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말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되게 큰 일이 닥치게 되면 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막 확 그런 일 닥치면 막 저도 쑥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게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요즘에는 좀 감사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일상에서 어떤 생활의 변화 같은 것은 뭐 특이할 만한 건 없나요? 네, 뭐 제가 지금 뭐 딱히 뭐 어디를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런 상황 아닌데, 근데 전에 비해서는 좀,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막 하루 종일 한 며칠씩 막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회복되는 그게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마냥 하기 싫다 이런 생각만 있었다면 이제는 좀 저를 약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하면서 좀 실행하는 능력이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보시네. 돌아가면서 얘기해. 아니에요. 너무 혼자만 얘기해요. 그런 원시적인 분위기를 강요한 적 없어요. 저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요새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 먹고 하는 게 제가 가진,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제 옆에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다 갖춰지는 느낌. 네, 부자 됐네요. 네, 부자 됐어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쁘네요. 아니 그때 공개 방송 저도 이제 매번 정말로 순식간에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들어버리잖아요. 이제 한 2시간 넘는 거를. 근데 이제 저는 매번 그때 들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부풀었다가 듣고 나면은 싹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들으면서 잠깐 이제 궁금해진 게 그때 그 남편분도 공개 방송 같이 계셨었잖아요. 남편은 없었고 부모님. 부모님이 계셨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아빠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애기 아빠 얘기하시는 줄 알고 친정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이 듣고 그 공개 방송 끝나고 네. 뭐라고 하더냐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못 하게 됐네요. 끝나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별 반응은 없었어요. 워낙 무뚝뚝해서. 방송은 들으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질문하고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별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네. 저는 그 남편이 이렇게라도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독거려줬을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네, 남편 예, 마음은 제가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남편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남편 마음은 남편한테 맡긴다. 네. 이거 세상 남편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남편 대표? 잠깐 남편 대표가 됐나? 지금 피치님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좀 그 울컥울컥 하면서 그러셨는데 그 논문의 의미를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다 생각하면 옛날에는 설거지 하나도 힘들고 음식도 하나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움직이는 대로 다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게 이윤정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던 이제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천했더니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하네요.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피치님이 이제 말씀을 좀 아끼신 부분이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날 이제 공개 방송에서 남편에게 옷을 선택을 해서 갖다 주면 그거를 잘 입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라고 하는 이제 피상적인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피치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뭐였냐면 불안감이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서 집에서 이제 남편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거나 아이를 돌보고 있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의존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크셔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냥 엄습하는 불안감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찾아서 밖으로 나온 것만 해도 그거는 이미 변화의 시작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피치님이랑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 비법이라서 얘기 못하는 건가요? 간절한 만큼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살짝 공개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님이 아기 엄마이고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내 역할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많이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법을 잘 모르겠고 또 다른 의존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가 처음에는 의존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독립이죠. 그래서 누가 옆에 있거나 없거나 혼자 해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드는 거. 그런데 지금은 피치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을 하신 게 저도 좀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게 또 굉장히 고맙고 대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좋고 뭔가 이렇게 자기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없어질까봐 겁이 나요. 이거를 유지해서 단단히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방법이 알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미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변화의 차원인 거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상담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되게 궁금해져요. 근데 또 이게 그 원래 상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그 국가 기밀보다도 더 확실한 기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고 동의가 없는 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건 이제 물어볼 수는 없고 왜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이은정 선생님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피치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딱 밝힐 만한 거 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가 그랬다가 이렇게 확 좋았다. 뭐 그런. 제가 마음적인 건데 이제 상대방이 생각하기 전에 제가 생각을 끝내서 제 생각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내가 쫙 시나리오 다 쓰는 거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 좋게 안 쓰죠. 네, 그걸 제가 고치게 해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고치셨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공통관심사인데. 네, 엄청.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그런 그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비법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물어보고 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도 이제 전화를 되게 하고 싶고 궁금하고 전화 막 문자 보내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멈추고 무조건 전화하고 싶으면 지금 전화하고 문자도 받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생각을 안 하고 직접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제 만나면 그 사람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나름대로 짐작하면서 추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궁금한 걸 그냥 물어본다는 거죠. 네. 해맑은 얼굴로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좋던가요? 속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상대방은 좀 당황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러면? 생각보다 당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네. 것보다 당황을 안 하죠?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야, 그걸 또 해보셨구나. 해보란다고. 계속 했어요. 생활 안에서. 근데요, 그게 막 처음부터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숙제로 생각하고 그걸 생각이 나면 계속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숙제로 안고. 숙제로. 그런 태도를 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네. 저지른다 그래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저지르는 태도를 확실히 가지신 것 같아. 그런 이제 질문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도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너무 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걱정이 드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 그래서 근데 상대방은 그래서- 안 네, 웃기다고 네.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미리 그러니까 술을 잃지 말아야 돼요. 술 잃게 하지 말고 네. 어떻지 않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실랑중계 하는 거죠. 필요하군요. 그렇게 님은 참 그걸 많이 하잖아.
소설 이렇게 많이 이렇고, 쓰는 이렇고. 거요. 예. 예. 의외로 네. 시나리오 혼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99%의 인구가 그렇게 할걸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비법을 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시나리오 쓰는 경향이 진짜 컸거든요. 막 한 99%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막 되게 보니까 엄청 변화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막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진짜 엄청 깊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눈물도 계속 지금 자꾸 막 울먹울먹 거리시는데,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시나리오 쓰는 게 되게 저도 모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은 별로 되게 안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나요?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네. 시나리오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네. 옆에서 바라볼 때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좀 뭐 하는 거지?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계속 뭔가 연막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가까이 있어도 너무 먼 그대 뭐 이렇게 돼버리고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하는 얘기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게 생각하는 데 있거든요. 다른 존재들하고 다른 게. 근데 생각을 제때 필요할 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그래서 저도 막 혼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 저만의 틀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사람은 내가 혼자 생각해놓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해놓고 저도 모르게 막 나쁘게 이렇게 이 사람을 깔아내리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발견했을 때 되게 좀 별로 제 입장에서 제가 뭐 실수로 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해버리고 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되게 힘든 것 같으면서도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심리학적 툴들이 나오죠. 뭐 네. MBTI나 디스크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이해 도구도 나오고 뭐 이제 그 명리에서도 음양오행으로 목화토금수로 또 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이 있으니까 워낙 이해를 안 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상대방을 이해해봐라 이런 툴들을 이제 내놓는데 나중에는 이 툴을 가지고 그거 또 다른 툴을 또 만들어내는 거. 너는 그 명리에서 보면 너는 수영이니까 너는 그 목화토금수에서 수니까 너는 금이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일들이 또 있죠. 그거는 결국에는 이해하기 싫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좀 그것도 이제 또 하나 틀이 돼버리는 거죠. 네, 막 또 혈액형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혈액형으로도 일본 사람들은 또 혈액형 되게 좋아해서 네, 혈액형으로도 보고요. 별자리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많아요. 저도 그러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너무 다양한데 네.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거, 이 사람은 뭐 A형이니까 소심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편리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 네. 때문에 제가 더 막 가슴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네, 진짜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그냥 그 일뿐이다 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또 얘기 나오면 또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피치님은 어쨌거나 참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피치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을 함께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치님한테 이 책을 함께 읽어 나가면 피치님도 좀 정리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한 권 권해드렸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또 본인이 그 안에서 또 팁을 또 얻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 뭐 하라 그러면 착실하게 네. 꼬박꼬박 다 하고. 네. 모범생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자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응? 근데 그
아주 정말 훌륭한 내담자로서 상담자한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죠. 저도 약간 좀 팔려가는 것 같아요. 뭐 상담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거 듣고 있으니까. 전 되게 심각했어요. 아 진짜. 네. 네. 처음에 우리 연구소에 오기 시작했을 그 무렵에 그때 그 피치님한테서 느껴지던 그런 분위기 하고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같은 사람이야 싶을 정도예요. 왜 영화에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어두운 뭐 구름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음침하니 막 그런 기운 풍기는 거 있죠. 처음에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요. 아주 화창하게 밝은 건 아닌데 그 반짝반짝하고 또 맑아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원래 그랬어요? 안 그러네요? 밝아졌어요. 그렇죠. 원래 밝기는 그 전에는 원래 밝기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나 참 궁금한 게 생겼다. 피치님한테. 네. 그 우리 공개 상담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이은정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그건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한데 왜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살갑지 않고 막 싸우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피치님한테 다 상처가 됐던 것처럼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원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별도로 생각되더라고요. 어떻게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네. 그냥 그거는 과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랑은 상관이 그냥 자라오는데 힘들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계기로 삼는다는 거죠?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더 이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네. 더 확실하게 뭔가 해가야지 하는 쪽으로 분발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현재의 부모님? 네. 엄마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공개 상담도 올 수 없고 아빠도 도와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모님과 살다가 이제 현재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새로 얻었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앞으로의 어떤 과제 같은 것에 부모님의 과거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정리되고 오히려 소화가 되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피치님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피치님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 외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과정은 좀 거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으로 피치님이 해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제각 찾아서 운동 시작하고, 근데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 이제 뭐 개인 레슨이 아니라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맺어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본인이 보는 관점을 조금씩 달리 해 나가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상처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독립하고 네. 자기가 튼튼해지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궁금해했던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까지도 내가 소화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피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마음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네. 봉사를 사실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누가 이끌어주길 바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봉사에 뛰어드는 건 또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정말 이윤정 선생님 안내대로 하면서 그런 그 단계 그러니까 차원이 좀 나누고 달라지는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전에 한번 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아픔으로 힘들어 하더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더라. 이런 마음을 얘기를 하신 걸 보고. 근데 그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으려면
지금 이제 그걸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직 능력이 좀 딸리죠? 네. 듣고 있으니까 되게 엄청 부러워요. 막 이렇게 자기를 넘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실은 게, 그것까지 돼야 완성이에요. 아, 그것까지 예. 돼야지. 저는 아까도 그 시작할 때도 무슨 그 당나귀? 네. 이야기하면서 관계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좀 상담 받고 나서 그나마 저를 약간 어떻게 약간 좀 전에 비해서는 저를 좀 볼 수 있고 약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랑 그 외부와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되게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참나원 방송 듣다 보니까 그때 20살 여성분 오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한테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듣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막 사람들한테 막 뭔가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이 사람들한테 진짜 뭐 사랑이나 진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만의 그런 아름다운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그 사람들이 끼워 맞춰지길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잘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상담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진짜 진실한 관심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지 그거가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어요. 오면서. 이야. 정말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약간 좀 그 걱정되는 게 어떤 한 분이 그 댓글을 날려주시면서 네. 그 내가 뭐 참 잘했어요라든가 뭐 이러면서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그게 잠깐 신경이 쓰이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야 포인트 잘 잡았다. 아주 좋은 성찰이다. 정말 깊어지는구나. 저게 성장하는 모습이야. 하는 판단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절실하게. 네. 좀, 네. 최고의 경지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감탄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저에게 화두를 주세요. 제가 무엇으로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정한 화두나 진정한 공부거리는 누군가가 밖에서 이걸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거라지라고 스스로 물음이 올라오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야말로 진짜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진지한 관심, 굉장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거나 할 때 굉장히 반갑거든요. 네. 그런 눈이 막 번쩍 뜨이고. 네, 감사해요. 지금 막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막 찬탄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막 궁금해 죽겠다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죠.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그렇게님이 뭐 도와주실 말이 있을까요? 감탄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굉장히 깨지기 힘들다 이런 생각 요새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이제 많이 표시가 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제 당과 들었을 때는 아하 하고 느끼지만 그거를 내 걸로 이제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성은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오늘은 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 이제 현실요법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하는 사실 그 방법도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누누이 들었어. 나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 이걸로 끝나고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길을 알고 있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다른다고 하더니 정말 저는 자꾸 알려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두 젊은이네요. 젊은이 또 얘기 들으면서 전 애기 그때보다 더 엄마예요. 젊어요. 그래서 예, 이 반성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또 한 번의 계기가 돼서 요번에는 또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또 지나서 또 뭐 해야 되지 하고 멍한 그런 게 아니라 또 정말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가고 싶어요. 오늘은. 저는 네. 지금 그렇게님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해도 될까요? 저 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칭찬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저도 칭찬을 들으면 참 이렇게 잘 듣고 싶은데 도저히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뭘 가지고 칭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슬쩍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게 네. 비단 그렇게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나이 든 사람들 네. 한테 꼭 필요한 얘기라서. 그럼 해주세요. 들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들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니.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이 뭐 해주실 말씀 뭐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감탄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반성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내가 뭔가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시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태도를 그 마음가짐을 정말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굉장히 동의하는 마음이었어요. 딱 떠오른 그 사자성어가 뭐가 있었냐면 후생가외라. 해석을 좀 해주시죠. 뒤후자 날생자 그러니까 젊은이들 지금 자라나는 세대 내 뒷세대들이 네.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 그러니까 내 후배들 내 뒷사람들한테 경외심을 가질 만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자세이신 거죠.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보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시면은 여태까지 못 해오셨던 자기를 깨는 작업이나 진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뭐 이게 훌륭한 태도야 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칭찬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짚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많다고 스스로 그걸 자각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용기를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요. 진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요. 와, 놀라워요. 그 직감이라든가 네. 자기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이렇게 고민 끝에 찾아가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찾아가요. 좀 전에 123님 얘기한 부분도요. 저는 그게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직 젊은 이런 친구들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이 살아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확신을 못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 있어요. 일종의 불안정함이나 이제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열린 마음으로 거기에 함께하면 그 서로 이제 윈윈되는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다시 회춘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답을 찾아가면서 안정감 있게 그거를 꾸준히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그 123님이 궁금증으로 가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걸 가지고서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이런 자세나 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훌륭해서 이걸 다시 한번 조명하고 싶었어요. 겸허히 받겠습니다. 칭찬을 받으시면 머리가 하얘지신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하얘지셨나요? 아니요, 그 하얘질 순간을 피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예상했던 칭찬 내용하고는 다르죠? 전혀 몰랐어요. 제가 뭘 칭찬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의심 같은 게 들잖아요. 일부러 해주시는 얘기인가? 그런 게 사실 저한테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네. 기분은 좀 나쁘네요. 의심받으니까. 이제 그래서서 이제 머릿속이 하얘졌었고 그랬는데, 그럴 분은 아니시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그 뭐 습관이 의심하는 남아있으니까. 거는 뭐 그렇게는 습관이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칭찬하는 거여서 제가 머리가 하얘졌던 거는 제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남들이 칭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 진짜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의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 선생님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자리이니까,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라서 뭐 그렇게 의심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자세가 아니어서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럼 그 얘기 이제 제가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저를요? 예. 어떻게 잘못 지금 뭐 보셨는데? 이렇게 123님 얘기 들으면서 네. 가르치려고 들거나 뭐 이렇게 윗세대로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건데 네.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기존의 습관대로라면 그랬을 텐데 방생님에 대한 신뢰와 익히 알고 있는 걸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았다는 얘기죠. 뭐 그건 변명이고 낚이지 말아야 되는데 말의 순간에서 내용이 즉슨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후생가외 뒷세대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보고 배우고 자기 분발의 계기로 삼는 그런 모습이 참 괜찮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네. 그렇게님을 이제 이번엔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그런 오래된 습관으로는 그렇게 꼬아서 보거나 아니면 내 식대로 먼저 판단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 저도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네.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다 하는 지금 어떻다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약해. 그걸 좀 이 리액션이 키웠으면- 너무 약해. 아니 그러면요. 제가 항상 남이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디 나가서든지 어느 누가 칭찬하든지 네.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방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었다라는 건데 그것도 자꾸 일반화시키지 부족하신 거예요? 말고요. 지금. 지금 내가 한 칭찬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과 아주 날카로운 직감으로 최상의 피드백을 한 것 같은데 반응이 영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지 되는 건가요? 앞부분에 설명을 빼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저도 이걸 그냥 받고 있네요. 라고 하는.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항상 현재가 우선입니다. 현재가 우선이고 그게 주가 딱 되고 네. 이제 보조로 뒷받침하는 걸로 과거 어땠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주 자리에 주 메뉴 자리에 과거 이런 것들을 딱 갖다 놓으니까 현재 정말 이 가장 중요한 현재 일어나는 이 교류 부분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또 굉장히 하나 아쉽죠. 깨치네요. 예. 제 말 습관 중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단계를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거였군요. 말하기가 듣기 힘들어지는 게 그래. 네네. 알았습니다. 현재가 네. 항상 우선이고 주 메뉴라는 거. 네. 나 오늘 여러 건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화자찬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싸네. 아무도 뒤를 안 돌아. 싸한 김에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Do you hear me? I'm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 promise you I will.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And so I'm sailing through the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golden breezes through the trees. Move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